결국 제네시스에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그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좀 여유롭게 넘길 수 있는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또한 어느 정도 좀 대비는 해야겠죠. 이 이슈가 터졌다고 해서 무작정 코인 시장 끝났다, 급락한다, 망했다, 15K 간다, 10K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항상 이런 하락은 또 다른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제네시스 관련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직은 뭐 이렇다 할 그런 게 아무도 없긴 한데요. 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제네시스 파산설이 계속 돌고는 있었지만 오늘 결국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챕터 11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챕터 11이란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는 파산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법정 관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챕터 11이라는 게 사실 말이 회생을 위한 파산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회복을 한 기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동안 챕터 11 파산 신청한 블록체인 기업들을 보면 블록체인 기업들을 봤을 때 블록파이, 보이저 디지털, 셀시우스, 3에로, FTX 이 중에서 정상적인 회복을 한 기업이나 혹은 그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나를 보면 제 기준에선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엔 그저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파산으로 인해 GBTC, 그레이스케일, 채권자, DCG그룹 관련 투자자, 기관 모두가 당연히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루나 사태 때 3에로와트에 돈을 빌려줬지만 결국 파산 신청으로 돈을 받지 못한 제네시스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네시스 파산으로 인해 저 채권자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받기엔 소송하고 뭐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벌써부터 재민이 대표가 채권자들 대표로 해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DCG그룹 그리고 실버트 상대로 올바른 조건이 없을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채권자들의 상황을 보면 재민이 거래소는 7억 6,500만 달러, 바이비트는 1억 5,100만 달러, 문알파 1억 5천만 달러, 코인시던트 캡 1억 1천만 달러, 디센트럴랜드 5,500만 달러, 한에크 5,300만 달러, 아브라 3천만 달러, 컨버랜드 1,800만 달러, 텔라 파운데이션 1,300만 달러로 이 외에도 상위 채권자 총 50명한테 35억 달러를 빚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자들 중에서도 이제 거래소인 제미니 그리고 바이비트가 가장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FTX 사태 때를 생각을 해보면 혹시나 제미니 그리고 바이비트 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잠시 국내나 혹은 타 거래소로 자금을 옮겨뒀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상황을 보고 다시 옮기셔도 되니까 지금은 좀 최대한 리스크가 될 만한 건 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자들 목록 중에서 디센트럴랜드도 있는데요. 최근 디센트럴랜드 펌핑이 나와주면서 샌드박스, 질리카, 엔진 이런 NFT 테마들 펌핑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번 펌핑이 어떤 호재나 이슈가 있어서 나오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디센트럴랜드가 이 제네시스 파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관련 코인들로 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샌드박스, 질리카 등과 같은 NFT 코인들도 같이 테마로 묶여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당연히 해야겠죠. 제네시스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제네시스와 같은 모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한 코인 신탁들 또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자, 이 물량들이 이제 어떻게 시장에 흡수가 되는지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나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선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해서 채권자들한테 조금씩 돈을 줄지 아니면 가격을 펌핑시키면서 물량을 덜어낼지, 또는 지금 자금 유예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끌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슈로 인해 가격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 EDXM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만약 시장이 다시 한번 무너진다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바뀜이 되지 않을까 싶고, 즉 다시 말해 DCG 그룹에서 EDXM으로 시장을 주도한 후 큰 움직임이 한 차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네시스의 파산 신청,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전보단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큰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싼 가격에 물량을 더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숏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만약 FTX 또는 루나 때처럼 큰 하락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다들 너무 절망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라는 게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 변수에 대한 리스크 대비 또한 지금 당장 뭐 큰 하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그래도 좀 변동성에 대해 유의하시면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장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당장의 상황을 보면 어려운 것처럼 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보다 더 돈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목표가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사이즈의 돈을 보고 들어오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정말 똑똑하다고 또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돈을 싸들고 거래소를 만들고 펀드를 추가하고 뭐 NFT, 메타버스를 만들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를 만든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하려면 결국 가격 상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구한 날 떨어지기만 하는 걸 누가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결국 이런 가치나 명분 또는 가격을 올리는 건 세력, 고래, 기업들이 만드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그런 기관들의 움직임 또는 의도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뭐 비트 얼마까지 떨어진다, 저는 뭐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나 아니면 다른 고래나 세력들이 결국 가격을 또 끌어올려서 거품을 만들 판을 깔아줄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비트코인 계속 상승을 볼 거고요. 저희는 그냥 얌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가장 큰 무기이고요. 또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은 이 코인킹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 제가 부지런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간단한 질문 답변해 주시는 대로 바로 링크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